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이 채널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고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쓰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볼까 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유치원이고 거기서 저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한 지는 꽤 되었고 별달리 할 줄 아는 것도 없던 처지에 구인 공고를 보고는 생각 없이 지원해서 이제 3년 정도 경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제가 일하기에는 일이 너무 단조로워서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가진 기술이 없으니 운전 실력으로라도 잠깐 밥벌이를 하려고 그저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잠깐 하려던 이 일이었지만 막상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할 돈들을 그나마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더구나 너무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밀린 카드 대금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어서 섣불리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다른 직장에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운전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면접을 본 직장은 대형 횟가게, 육가공업체, 농수산시장에서 첨가물 나르기 같은 것들입니다. 전부 몸을 써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고 기술이 없는 저로서는 이 직업들 중에 하나를 거친 후에 다른 안정적인 일들을 다시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하면서 일을 구하는 중입니다. 나이 4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싱글남이 아직도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리저리 전전한다며 다들 한숨을 쉬시겠지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직업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나름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중반에 성인이 된 사람이니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큰 기로에 섰던 적은 특별히 못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배웠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열심히 의미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그 꿈에 다가가려 했으며 평생을 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게다가 굳이 정식 직장에 목을 매며 아등바등 남들과 똑같은 삶을 강요당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에는 이것저것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도 일부러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연애도 많이 하며 청춘의 오롯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젊은 열정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아깝지 않다 생각했기에 저축으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조금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시기이며 가정을 꾸리지 않은 지금은 혼자라서 얼마든지 번 돈을 다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오지 여행, 현지에서 일해가면서 즐기는 배낭여행 같은 것들로 마음을 채워나가며 그것이 인생에 대한 투자라 여겼고요. 일본에서 일할 때는 그곳 한인 식당에서 일본인 여자아이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 애는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 식당에 취업해서 저랑 같이 뚝배기 된장국을 나르고 갈비를 굽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그 애는 일을 마치고 나면 밤길을 걸어서 시끌벅적한 선술집 뒷골목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도 스스로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막연한 뭔가를 찾는 것이 있었고 점다는 폐기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빈주먹으로 의지만 내세운 채 조금은 힘겹게 그 젊은 날에 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집에서 가족들과 심하게 싸운 후에 나와서 살고 있었고 매달 자취방 월세를 감당하느라 종일 식당에서 일하는 통에 정작 자신이 꿈꾸는 것을 찾아 나설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던 마지막 반년은 그녀의 낡은 맨션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주 낡고
오래된 길쭉한 건물 2층에 자리한 그녀의 집은 아주 작은 옷방과 잠자는 방과 부엌 겸 거실이 딸린 구조였죠. 우리가 일하는 식당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께 사는지를 몰랐고 그저 다들 바쁘고 힘겨웠기에 남에게 관심 기울일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나자는 말을 수시로 하며 그 반년간을 조촐한 가족의 느낌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자들을 겪었지만 그녀는 문화가 다른 일본인이었고 다정다감했고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가장 따뜻하게 저를 대해준 여자였으며 저를 많이 위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정작 실행은 하지 못한 채 한 식당에서 그러고 있는 자신이 조금은 불안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몇 년 뒤에 그녀가 한국에 온다면 일본에서의 제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막연히 했습니다. 뭔가 훌쩍 떠나는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간을 보내고 혼자라서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심어진 가치관대로 밀어붙여보고 싶은 용기가 자꾸 자신을 떠미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치기가 강해서 분명한 계획 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았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며 많은 곳에서 많은 다양한 문화를 겪었지만 정작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경험들을 녹여서 제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 볼지가 막막했으니까요. 그런 속에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해외 문화 관련 창업을 했습니다.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시작했고 이미 이뤄놓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인들을 찾아서 투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로 1년 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대학을 다니다가 끝내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물론 저와 약속대로 한국에서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일본인 여자친구로 소개했고 우린 2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수없이 싸웠고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서로 완전히 헤어졌지요. 당시에 저는 적은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의 설익은 포부로 사업을 벌이던 중이었기에 모든 것이 날카롭고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한국에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그저 밥벌이만 잠깐 하다가 결국은 저와의 다툼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떠나보낸 후에 1년 정도 사업을 꾸려나가다가 다 말아먹고 이리저리 빚만 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 삶은 최소한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고 거창하고 별다를 것 같아서 가슴이 뛰던 저는 이제 4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치원 운전기사일, 면접 보러 다니는 비슷한 종류의 일들. 그건 그저 과정일 뿐이고 그래도 꿈은 아직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녀도 일본에서 저 같은 마음일까요?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어긋나버렸지만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